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지나간 월요일 날 우리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우리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후원을 한 토론회였는데요. 한국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우리가 주관을 해서 우리가 소규모 어린이집 유보 통합을 위한 보육교사 인식 개선 및 교직원 체계 개편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론을 했는지 또 어떤 말들이 또 오고 갔는지 토론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보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좀 조용하죠. 네, 조금 보니까 조용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왜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조용해졌지? 지금 대구는 있나? 준비는 하고 있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유보통합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포럼도 열리고 있고 이렇게 토론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가정어린이집 연합 토론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국의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이 보육교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5년도 유보통합 실현이라는 그런 과업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0세부터 2세를 돌보는 이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굉장히 궁금하죠. 또 이게 교사 자격 체계 그리고 이 처우는 어떻게 달라질까?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이미 지금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단계별로 통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이미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지금 토론회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토론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우리가 이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의힘 당대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그 다음에 기외에 우리가 관련된 부분들의 뭐 정책위원장이라든가 보건복지위원장이라든가 또 우리가 간사라든가 또 관련 국회의원님들이 우리가 서면으로 이렇게 축사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하게 된 우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이 어떤 당부를 했느냐 하면 유보통합 시 교직원 체계 개편에 따라서 일원화된 기준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사 간의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부에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초발제는 우리가 이미정 교수님이 했는데요. 이미정 교수님이 자격체계 통합을 할 경우에는 제3의 자격증을 신설한다면 우리가 지금 유치원 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해서 또 다른 제3의 자격증이 신설을 한다면 기존 자격증은 폐지할 것인가? 또 그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또 새로운 교육과정과 자격증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또 정교사와 별도로 우리가 보조교사 자격을 새로 생성할 것인가? 또 원장과 원감의 새로운 자격 여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양성체계 통합 시에는 우리가 학과제 중심의 양성대학 그래서 4년제 또는 2년, 3년제 수업 연한이라든가 또 새 통합 교사 자격증 발급 시 양성대학이라든가 학과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유아교육과 아동보육 관련 학과를 따로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해야 되니까 이 통합의 문제 이미 우리가 대학교에서 아동보육 학과라는 학과는 지금 이미 이 통합 말이 나오고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보육 관련 학과, 뭐 영유아 보육 학과, 뭐 이런 학과들의 이름이 지금 뭐 아동학과, 뭐 이런 식으로 아동교육학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원격 교육,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버라든가 학점은행, 네, 이런 것들을 통한 자격 취득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격은 줄 수 없다라는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요. 또 학교 체계에 우리가 영어학교와 유아학교 교육과정 구성
구성, 그다음에 교과목 고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사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호봉 체계를 좀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표준 급여 체계를 현실화해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에서도 국공립 유치원이 있고 예, 사립 유치원이 있죠. 예, 여기에 교사의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국공립 우리가 단설, 병설 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임용고시를 보기 때문에 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우리가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더군다나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또 교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국공립, 예, 국공립, 그다음에 우리가 직장 어린이집, 그다음에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집 너무너무 유형에 따라서 교사의 처우가 다릅니다. 예,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도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인력 지원, 근무 시간, 휴가, 복지, 근무 환경 개선, 또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또 근무 시간을 좀 표준화하고 물론 지금 8시간 근무이기는 하지만요.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근무 시간을 우리가 급여 측에 반영하는 거, 사립 기관에 우리가 좀 법인화하는 문제. 우리가 사립 유치원, 그다음에 민가정에 우리가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법인화하는 문제. 또 재교육을 하게 될 때 재교육 체계의 어떤 통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기조발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유정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서 우리 보육교사 또 어린이집 원장님, 그다음에 교수님들, 그리고 복지부의 보육정책 과장님, 그리고 유보통합 추진단의 교원교육과정지원과의 연구관님이 참석을 해서 각자 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토론과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재희 아이미소 어린이집 보육교사님, 예, 우리 가정어린이집은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의 가정어린이집이 어린 영아 보육에 특화되어 있고 또 유보통합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인 영아를 위한 전문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부여한 자격으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현장을 지켜온 보육교사들의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보통합 과정에서 급여 체계를 좀 개선하고 교사에게 실권리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래서 유치원 교사와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되는 그런 유보통합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 교육을 그래서 우리가 교육 부분에 대한 또 보충을 그다음 유치원 교사는 영아 교육을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영아 돌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더 보완을 하는 재교육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님 이재원 원장님은 또 어떤 그 목소리를 냈냐면요. 예, 교직원 체계 개편에 있어서 예, 교사 간의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자격이라든가 양성 체계에 있어서 기존 보육교사 자격도 예, 국가에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이 된 이후 예, 전문 자격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었죠. 그래서 유보통합이 됐다고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라면 재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또 유치원 교사에게도 영아 교육 관련 재교육 과정을 지원을 해서 동시에 두 기관 교사 양성 기관 체계를 동일하게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예,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라면 이를 받을 수 있는 일정 유예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교사는 우리가 영유아 교육에 관한 된 부분,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는 우리가 영아 돌봄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을 우리가 재교육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추가 교육, 재교육이 필요하다라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유예 기간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25년 이후에 교사 양성 과정에 우리가 학점제에서 학과제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제로 일원화를 하고 현재 보육교사들에 대한 기존 어떤 국가 자격 인정과 또 원장 자격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물론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 교육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겠죠. 동시에 어린이집 보육
보육교직원과 원장에 대한 권리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또 우리가 오산대학교 공봉희 교수님이 네, 저랑 같이 근무를 했죠. 저도 이 오산대학교 아동보육학과가 23년도 2월 28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병 교수님이 그때 학과장님이었고요. 저도 2월 28일자로 종료를 했습니다. 우리 보육교사 양성 체계는 개방형 양성 체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네, 우리가 학점을 17학점을 이수를 하게 되면 4년을 졸업하든 3년을 2년을 하든 또 학점 운행을 하든 이렇게 양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학력 수준이라든가 전공 등의 배경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교사의 질을 균등하게 관리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그래서 지금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쇄형의 양성 체제인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 체계 도입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유보통합이 되면 학과제 방식으로 보육교사를 양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자격 취득 강화 방안이 지금 모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학과명이라든가 교원 기준, 교과목 개설 기준, 그 다음에 교사 소양 교과목 이수 기준, 그 다음에 졸업자격 검정 기준, 또 대면교육 운영 기준, 그 다음에 실습관리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지금 필요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신규 통합 교사 자격은 폐쇄형 4년제 양성을 기본 방향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보 통합에서 우리가 새로 신규 교사 자격을 준다라면 우리가 4년제 양성을 기본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또 이미 이 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런데 지금 자격을 가지고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학위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피로 부담으로 인해서 보육의 질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1대2 영아 비율 정책이라든가 또 우리가 소규모 어린이집의 폐원이 되는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교사 수급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보육을 담당할 교사의 양성이라든가 현황 분석 또 향후 수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사 배출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김명화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님은 우리가 저출생으로 인해서 유버 통합 국면에서 교육의 질을 혁명적으로 향상할 기회가 지금 이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교육 서비스가 아닌 교육 복지적 접근으로 해야 되겠다. 양육과 교육의 주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사회 문화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관으로서 영유아학교는 교육과 보육 돌봄이 모두 포함된 교육 복지형 학교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통합기관의 이용은 0세부터 5세 모든 영유아가 국가의 지원을 차별 없이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이 모든 거는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성장과 발전을 위한 치열한 논의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양육 중심의 노동 환경에 대한 정책적 요구 시 학부모 등하원 시간 확보를 위한 노동 환경의 어떤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0세부터 5세 영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예산 증액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 과장님, 유보용 정책과장님은 유보통합 시 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가 정비될 것이다. 예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보육교사는 교육의 부분을 그다음에 유치원교사는 영아에 대한 부분을 보수교육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육교사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보수교육으로 받고 또 유치원교사는 영아에 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영아에 대한 부분에 보수교육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교권보호 대책을 우리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교권보호 4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도 신경을 써주긴 했지만 명시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는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데 유치원교사는 교원이거든요. 그래서 교원은 교원지휘법을 따르는데
이 보육교사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법에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요. 또 앞으로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보호자들에게 선생님 존중의 의무를 부여하고 보호위원회 신설이라든가 고충처리센터 설립을 위해서 우리 하반기에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우리가 보육정책 과장님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이병승 유보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장 지원과의 연구관님이 영유아 교사든 유아교사든 보육교사든 유아교사든 전문성과 역량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시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말 최종안을 확정한 뒤에 25년부터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급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10년간은 점진적으로 허용되지 지난번에 제가 가상 시나리오에서도 얘기를 했죠. 개정이 돼서 예를 들면 통합교사 자격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바로 통합교사 자격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그 교사를 또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마 시간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게 10년간 정도는 아마 점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치원교사는 법적으로 양성 인력을 지정하고 대학에 지정하고 또 양성기관에서 우리가 또 확충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보육교사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지역에서 우리가 교사 구인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육기관에 우리가 어린이집의 성격이라든가 또 영유아 수에 대비해서 양성 인원을 유연성 있게 대처할지가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유보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렴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유보 통합 추진위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연말에 새로운 교사 자격이라든가 체계 시안을 발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에 25년에 법 개정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운영과 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정책 토론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유보통합추진단 이병숙 연구관님이 발표했듯이 급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10년간은 점진 적용으로 우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시험 발표도 아직 어떻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1일 날 엊그제죠. 발표를 했는데요. 복지부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을 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의 표현을 이렇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올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안건을 지금 예시한 거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2월 달에 유보통합 연간 추진 계획을 했고 위촉장을 수여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2회에는 4월에 그래서 관리체계 통합방안,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제3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인 통합 모델 방향과 그 다음에 선도교육청 운영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그 다음에 제4회 이 4회 안건에서는 교사 자격이라든가 양성체계 개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이후 우리가 공동시설 기준이라든가 교원 처우 개선 또 업무 경감 또 표준보육과정 누류과정 연계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보통합에 따른 우리가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 정책연구, 위견 수렴 등을 통해서 마련해 나갈 겁니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우리가 기관 간의 어떤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정말 영유아의 발달 또 이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어떤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서 우리가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고 또 기관 운영의 다양성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또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것이 통합이 돼서 좀 다양성을 갖는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는 거죠. 이때 교사의 어떤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이라든가 양성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합의점은 앞으로의 교사 자격은 4년제를 중심으로 양성하는 거로 지금 합의가 됐고요. 이 결정이 된 거는 압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은 유치원 교사도 보육교사도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해서 우리가 재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유보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교육과정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0세부터 2세까지의 어떤 보육과정과 또 3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과정 그리고 초등학교의 저학년 간의 어떤 연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지금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올해 연말에 서른 교사 자격 체계라든가 또 시안 이런 것들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궁금한 선생님들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요. 또 저희 주변의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말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시험 발표가 나면 그 시험 발표를 통해서 그 시험 발표도 그야말로 아니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또 충분히 논의가 아마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연말에 어떤 시안이 발표가 될지 우리가 기다려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궁금했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토론회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또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